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4일 발표된 국토부 있죠. 공공주도 3080 대책, 이것이 대구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위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긴 한데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이것은 서울 지역에 있죠. 좀 획기적인 획기적인 그런 주거 개선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면 지방도 지금 5대 광역시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21년, 2년 물량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면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지금 이 안은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도가 올해 내년 21년, 22년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내에 지금 여기서 패스트 트랙으로 한다. 아주 빠르게 규제도 타파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진행한다 해가지고 5년 내로, 보통 일반적으로 한 13년 걸리는 것을 5년 내로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도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영상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 면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합니다.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 계속적으로 집권하게 되면 5년 내로 이것이 시행되겠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공주도 3080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입니다. 주택 공급이 되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과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4년 동안 주장했던 공급이 충분했다는 서울 경기도 그 이야기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기적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용 전체를 보면 어디에 나올 건데, 13년 정도 걸리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13년을 5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 토지주라든지 조합원, 뭐 세입자, 역세권 주위에는 저밀도 같은 경우에, 아니면 빌딩이 있는 경우에 세입자,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정부 주도 하에서 정부가 이제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하겠다. 그래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따른 그런 이익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내용인데, 또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좀 눈치 빠른 사람은 해당 지역, 어디가 해당 지역이 될 것인가, 그 지역에 대해서 가격 조짐이, 즉 가격 상승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지역은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규제 내용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조금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서울에 32만호,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83만호입니다. 자, 그래서 38 해가지고 308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다가 해석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봐서 이것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까지가. 자, 물량은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입니다. 서울에 32만호.
어디에 지을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세권주의죠. 준공업단지, 뭐 그런 곳이죠. 그다음에 중심상업, 3종, 2종, 그 주위로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3년 되는 거를 5년 내로 줄이겠다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만은, 일단은 정부 정책은 이렇습니다. 일단 품질은 뭐 이런 거고, 자, 가격은 공공 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이다. 그러니까 안성맞춤형 집을 공급하겠다. 적합한, 가격이 적당한 그런 집을 공급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청약은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이다. 그래서 분양주택 중심, 그리고 일반 공급 비중을 상향하겠다. 정부 주도 하에서도 일반 분양을 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서울이죠. 분당 신도시급 3개 강남 아파트 수만큼의 30만 호를 공급하고 13년 걸리는 것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 이것이 골자다. 그 다음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여기 보면 용적률을 상향한다 하는데, 자, 요거는 요거는 25페이지짜리고 48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 부담을 완화하겠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대신 리스크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그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초안 미부가, 사실 요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시행을 전제로, 공공이 해야 됩니다.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추가 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이 일어난 후에 새로운 집을 받았을 경우에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차익을 부과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겠다. 그죠? 요거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근이 아니겠나 싶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허가 신속 지원입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구 지정 플러스 지자체 인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합 심의하겠다.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중앙정부가 정부가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자, 인허가권도 가지면서 그에 대해서 승인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주도도 정부가 하고 그것을 인허가도 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자, 토지주 추가 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아직 이 문장만으로는 25페이지, 48페이지 이 문장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토지주와의 협상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상가 빌딩이나 조그마한 그런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굳이 있죠. 그 중간쯤에 있죠. 요 내용에 대한 그림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토지가 붙어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자기가 직접 그 토지 위에 빌딩을 짓기를 원하지, 주상복합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 집합 건물을 리턴해주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역세권주의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 하는데, 뭐 추가 수익도 발생하고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한다, 뭐 이러한 거고, 자, 민간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용적률 상향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1종이 2종이 되고 2종이 3종이 되고 3종이 준주거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시는데 1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볼까요? 자, 요겁니다. 이것이 지금 48페이지. 실제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자, 역세권에서 5,000제곱미터 하면 1,500평입니다. 1,500평.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500평. 그다음에 저층주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이상이 되면 하여튼 이런 형태인데 용도 지역 변경, 최대 용적률, 준주거 상향 법정 사안을 140% 하겠다. 그래서 2종, 3종 준주거 700%까지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저층주 같은 경우는 1종 상향 또는 법정 상한 120% 됐습니다. 지금 1종에 대한 것은 말이 없습니다. 여기만 있고, 그래서 2종을 3종을 하고 3종 250%를 3종 360%로 용적률을 올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준주거, 조건부 준주거 해가지고 500%까지 상향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구 있죠? 대구시가 작년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교통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그 달성공원 인근이죠. 거기는 대부분 중심상업지역인데 거기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내리겠다. 400%로 하향하겠다라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발표해서 대구시의회에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반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6개월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 2일쯤 돼 가지고 이게 시행되는 걸로 그때 돼 가지고 일단 6개월 유예시켰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대구와는 지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중앙정부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대구는 지금도 공급이 충분한 가운데서 지금 여기 보면 대구, 서울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지방에 한 22만 가구, 그렇죠? 22만 가구 됩니다. 그러면 5대 광역시로 봤을 때는 대구에 한 4만 4천 가구, 4만 4천 가구를 25년까지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적지 않은 물량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행하게 되면 23년도 이때 되면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입주하겠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원래 16,000, 내년에 25,000, 23년도에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은 더 많아지고 물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되겠죠. 근데 그 안정화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돼야 되는데 급락이 오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2월 4일 날 발표한 혁신 방안의 3대 원칙은 규제를 거의 획기적으로 철폐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이 주도하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큽니다. 그동안 민간은 잘 못했다 이거죠. 민간이 주도하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겠다. 그래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사업기간을 5년 내로 대폭 단축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개발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 그래서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그리고 지역 주민, 지역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너무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적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공급 부족을 인정했는 겁니다.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도 위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 상승 기대가 적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를 하더라도 도심 지역 내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모두의 어포더블을 했는 게 적합한 적절한 안성맞춤인 그런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불필요한 것은 스킵하겠습니다. 여기 뭐 4차 산업까지 나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4차 산업 전진 기지로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밀도로 뭐 주상복합 형태로 집을 짓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현재의 개발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민간이 주도한 과거의 지금 현재까지의 개발 방식은 수많은 이해 참가자들 간의 어떤 이해 조율을 못 해가지고 상당한 사업기간, 즉 13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소요됐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서 이번에 5년 동안, 앞으로 한 4년 동안 시행해서 전국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다. 이해 상충 관계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데 토지주와 과연 어떠한 이 토지주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당근을 줄 것인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인데, 제가 만일에 단층 건물이나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공이 주도하면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을 확대해 나가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 초과 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 상인 세입자도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순환 정비, 예를 들면 A 지역이 있고, 자, B 지역이 있고, 자, C 지역이 있고, D 지역이 있다. 그럼 이 지역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섹터로 만들어 가지고 주거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동시에 ABCD를 다 하게 되면 멸실주택이 많아져 가지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A 지역을 먼저 하고 A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여기가 완공이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을 컴백시키고, 그 다음 B 지역을 하고 B 지역을 다 하고 나면 C 지역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환 정비를 통해 가지고 주택 멸실에 따라서 이주 수요도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정부 처음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정책을 했으면 사실 좀 더 신뢰가 가고 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좀 현실성도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지금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표와 구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결과 얻은 개발 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한다. 공유 경제, 그런 거죠. 좋겠다. 좋긴 한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보면 자,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자,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합니다. 자, 어떻게 확보하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데, 지하철이 신속한 인허가, 아무래도 뭡니까, 시행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제한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대폭 상승시키고,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에서 30% 높은 수익률,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꼬마 빌딩, 꼬마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상가를 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에서 30% 이 이득을 보고 넘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부분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물량을 공급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60만호, 서울 30만호, 수도권 30만호, 60만호,
지방에 22만호입니다. 지방에 22만이면 지방광역시 5대 광역시니까 나누면 한 4.4만입니다. 그렇죠? 대구에 4.4만, 부산에 4.4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구 대비로 나눌지는 아직 확실한 건 나와지 않았습니다만 최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이렇게 봤을 때 최소 한 4, 5만 정도를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대구 지역에 과연 그런 형태가 될 만한 곳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발표가 있으면 발빠른 사람은 향후 그런 지역이 될 만한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이 만일에 가격이 들썩이면 그 지역은 배제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자, 여기 보면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 자, 이런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대구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곳은 뭐 노후된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30만호 되어 있는데, 보면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해 가지고 LH, SH 등의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한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그러니까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렇죠. LH, SH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지자체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추진한다 하는데, 토지주나 민간기업이나 지자체가 제안을 안 하면 이것은 시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 자,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근데 하나 특이한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3분의 1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은 확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그래서 착공해서 아주 빨리 진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수익률 해서 아파트 혹은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한다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고, 뭐 3분의 2가 동의하면 일단 확정이니까 3분의 1은 반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가겠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보통 요 그림에 대해서는 자, 요게 지금 보면 지하철과 지하철 옆에 있죠. 주거 상업 고밀도 지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세권 주위에 있죠. 일반 상업 아니면 준주거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뭔가 하면, 자, 지하철과 이 주상 복합 사이에 지하 통로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자, 지원하고, 자, 요렇게 보통 지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주한테 준다는 것은 요 위에 있죠. 뭐 아파트 이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상 복합에 있는 이 상가를 우선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 중공업 지역 중 소규모 입지, 자, 5,000제곱미터니까 1,500평, 여기에는 아주 빨리 뭐 진행하겠다. 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절차인데, 뭐 절차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 그다음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입니다. 직접 시행. 자,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자, 직접 시행이니까, 공공이 직접 시행이니까, 자, LH와 SH 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그러면, 지금 시행사도 정부고, 인허가권도 정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거죠. 단축되겠죠. 엄청나게 단축될 겁니다.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이 하고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가 요구된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쯤이 될 것 같은데, 종상량 또는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0% 상향. 재건축 조합은 2년 거주 의무 미적용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2년 거주해야 되죠. 지방은 상관이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의 미부과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나더라도 개별 조합원에게 그대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겠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합원에게 기존 정비 계획 대비 추가 수익 보장. 그래서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 선납 후 정산 방식.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제거하겠다. 보통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추가 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에서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만 주면 기존의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의 아파트만 주면 추가 분담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 마련을 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이야기니까 절차는 정략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주거재생혁신지구. 자,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늘 이야기하던 그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 전국에 한 15개에서 20곳에 약 26만호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건데,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단기주택 확충입니다. 전세대책 11.4만호 공급계획 일환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공실 호텔, 오피스를 청년주택, 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해 활성화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오피스 공간보다는 사람들이 눈높이는 뭡니까? 4인 가구, 조금 더 아파트형 형태의 그러한 형태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30, 40 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대책이 시장 참여자, 특히 전 국민들에게 있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면 사실 주택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대책 이후에 한 달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과연 일반 국민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다리면 내 집 하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저바심을 내는지, 아니면 지금 여권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간이 공공이 주도했을 때, 일반 공급분이 15%에 불과했는데, 자, 이것을 50%까지 올리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추첨제를 도입해가지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겁니다. 30, 40 세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정부 대책이 있고 나면 항상 풍선 효과와 비슷한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막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 하면 지분 쪼개기 같은 경우도 있죠. 자, 한 건물에 한 개의 우선 공급권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분이 쪼개졌다 하더라도. 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된다 하는 거고. 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팔고 아파트로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 매수하는 사람이 투자 형태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되면 팔지를 못하죠. 팔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매수해 있는 사람이 실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고 아파트로 간다든지 그러한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물론 공공이 그 토지나 집을 매수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건 가능합니다만은 새로운 매수자는 매수자한테 인센티브가 없는 다음에는 그것을 매수하지 않겠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가격 동향 점검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정 지구를 중단하겠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에서 20% 상승 지역에 상승이 되면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런 대책은 앞으로 시행될 거니까 뭐 투자가 내지는 기타 등등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25년까지 이런 8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만약 일부에서 움직여 가지고 거기 사업 예정지의 가격이 10에서 20% 혹은 거래량이 10에서 20% 상승되면 그 지역은 취소시키겠다 합니다. 자, 이번 모델은 현재 조합원 및 토유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에게는 10에서 30% 높은 수익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이익 의무 거주도 면제되고 추가 이익도 부담시키지 않겠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민간에서 그동안 해왔던 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5년 내로 개발을 완료시키겠다. 그러면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고 현물 선납 방식을 도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가 만일에 구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를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공기업에게 넘긴다. 넘기면 뭐 입주권이나 뭔가 있겠죠. 우선 공급권이라든지 뭐 채권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주면 이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원 토지 소유주 혹은 상가 소유주한테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걸 준다 이 말이죠.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근이 많아야 되겠죠. 당근이 많아야 한다.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 시에만 시작되면 주민이 희망했을 때만 됩니다. 희망 안 되면 이제 시작 못한다 이거죠.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민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면 뭐 여러 가지 이삿짐 센터라든지 부과되는 산업에 민간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지금 약속이기 때문에 엄중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해준. 그동안 24번 약속했습니다. 사실 화가 나는 사람이 좀 많죠. 근데 최대한 이런 시일 내에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주민 등이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언택트가 뭡니까? 이제 유튜브나 줌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젊으신 분, 노인분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은 문제 같던데. 그렇죠. 아니면 주민센터에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하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도하면 5년 내로 모든 걸 끝내겠다. 5년. 그렇죠? 5년 내로 끝내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죠. 서울 경기도가 향후 1년 내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 같다 가는 거고, 4월 달에 지금 뭡니까? 부산 시장,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했는 거죠. 했는 거고. 건축 규제 완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자, 끝이 났고. 자, 정리해보면, 주요 과제밀 담당 부서라고 되는데, 지금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패스트 트랙. 자, 시행사가 곧 인허가 건재가 된다. 공공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다. 5년 내로 끝내겠다. 그 다음에 상업지라든지 2종, 3종은 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주거 상업 고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세권주의에 있죠. 초고층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는 거고, 주거산업융합지구는 뭔가 하면 4차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중공업도 지역 있죠. 그런 같은 경우에도 이 주거와 산업이 혼합된 그런 곳으로 팔바꿈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공공이 직접 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2년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서울 경기 되는 것도 적용시키지 않겠다. 개발 이익은 공유시키고,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익 환수도 세금도 매기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당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일어나게 되면 지정했는 그것을 지정하지 않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10에서 20% 상향하게 되면 그 지역은 지정을 취소시키겠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열이 되면 지정지구를 중단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한 페이지로 말하면 요거죠. 요겁니다. 80만호, 지방에는 22만호 해가지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4, 5만호가 새로 25년까지 된다 하는 거. 일단 5년 내로 끝내겠다 하는 거고, 자, 적절한 규모의 집을 제공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0, 40 세대를 위해서도 일반 공급도 확충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역주위에는 아주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겁니다. 더불어 4차 산업과 더불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4차 산업에 걸맞는 산업과 주거가 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개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허가 신속될 수밖에 없는 게, 시행사가 곧 인허가 건재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될 거다 하는 이야기. 자,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하는 게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입자, 토지주, 건물 소유자 모든 사람이 회피해줄 수 있는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정부 초기에 시작했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아쉬운 면이 있고,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가장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아쉬운 게, 과연 토지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상가 쪽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상가는 아파트 상가가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꼬마 빌딩을 좀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꼬마 빌딩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있는 건물을 원한다 이거죠. 그런 분이 그런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걸 주고 거기에 나중에 주상복합이 들어갔을 때 구분상가 그런 것을 받기를, 그것도 일종의 아파트 상가죠. 2, 3층, 1층부터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림은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집을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과연 이게 성공 사례가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큰 그림만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요할 것 같고 이 작업을 하신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도 부동산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소심의 한 삶으로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